25번 프린트 미리 풀어놨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답 맞추면서 확인했으면 좋겠거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유일한 예시가 나왔다. 바로 뮤온 해볼게. 뮤온은 우주선, 스페이스쉽이 아니야. 코스믹 레이, 우주의 여러 안 보이는 빛, 선들이 우주 대기권에 도달하여 공기와의 충돌로 생긴다. 뮤온은 본체가 빛, 레이이기 때문에 광속의 약 99%로 이동하고 고유수명은 아주 짧아. 우리 고유수명 T0라고 나왔는데 우리 고유수명 몇이라고 했었지? 아예 외워버려. 그냥 2초라고 했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뮤온이 실제로 지표면에서 발견된다. 뮤온의 발생 지점에서 발견 지점까지, 발생부터 발견까지 바로 L0라고 나왔는데 우리 아까 이걸 에베레스트라고 했었지? 얘가 고유 길이가 8,000m다. 내가 재면 8,000m지. 자, 그러면 자, 고유 시간 2초, 고유 길이 8,000m라고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재기에도 뮤온의 수명이 2초일까? 아니지. 내가 밖에서 재면은 이 뮤온의 수명이 20초로 팽창되어 보인다고 했지. 그리고 8,000m는 내가 잰 길이야. 뮤온이 이거를 보면은 8,000m가 아니라 8m로 굉장히 수축되어 보인다고 했어. 괜찮니? 기억. 지표면의 정지좌표계에서 측정한 뮤온의 수명은 2초보다 길다. 그치? 20초로 보인다고 했었지? 기억 정답. 니은.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생각해보라 라는 뜻이야. 뮤온과 함께 떨어지면서 생각해보면 뮤온 발생 지점부터 발견 지점까지, 즉 에베레스트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L0보다 짧니? 8,000m보다 짧니라고 물어봤네.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8,000m가 아니라 8m 정도로 짧게 보인다고 했지? 니은 정답.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고 했어. 디귿, 이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답은 5번이 되겠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2014년 11월 수능 볼게.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는 영희에 대해 구간 A라는 구간에서는 0.6c로 가고, 근데 좀 있다가 속력이 변해. 그래서 B 구간에서는 또 등속 운동을 하는데 몇인지는 안 나와. 0.6c보다 더 빨리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는 안 나와. 그런데 힌트를 줬다.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게 간대. 자,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당연히 느리게 가거든. 그 공식에 적용해 볼게. 정지관찰자인 영희가 운동 상대방인 철수를 보면 당연히 느리게 가지. 왕복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느리게 간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느리게 간대.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극대화돼서 A 구간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영희가 A 구간을 지나는 철수를 보면 왕복해서 엄청 느리게 보이는데 B 구간을 지나는 철수를 보면은 이 정도로까지는 안 느리단 얘기지. 왕복 요 정도? 그렇다면 A 구간에서의 철수의 속도가 빠른 거니 B 구간에서 철수의 속도가 빠른 거니? 옳지. A 구간에서의 철수의 속도가 빠른 거지. 왜?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A니까. 시간이 A에서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B 구간에서의 철수의 속도는 0.6c보다는 작겠다. 그게 몇인지는 몰라도. 오케이? 기억. 영희가 측정할 때 B라는 구간에서 우주선의 속력은 0.6c보다 작다라고 해야겠네. 기억 틀. 그 다음 영희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가 L1, L2로 보인다고 했거든. 영희가 보는 길이 L1. 영희가 철수가 B 구간을 지날 때 우주선의 길이 L2라고 했어. 길이 수축도 일어나겠지. 길이 수축이 A 구간에서 더 많이 일어날까? B 구간에서 더 많이 일어날까? 옳지. A 구간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 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므로 L1이 훨씬 더 수축된 길이일 거야. 더 짧은 길이일 거라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정답이네. L1이 더 수축된 길이여서 더 짧네. 디귿. 철수가 측정할 때 이번에는 관찰자를 바꿔보란 얘기네. 철수가 측정한데 철수가 우리 지금까지 영희가 측정한 걸로 봤는데 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철수는 지가 A 구간을 지나면서 영희가 뒤로 0.6c 가는구나 라고 할 거고, 또
지가 좀 있다가 B 구간을 지나면서 영희가 이번에는 0.6시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이네 라고 할 거야. 그런데 어쨌건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빠르게 간다? 맞을까? 아니지. A 구간을 지나면서 철수가 보기에 영희가 0.6시로 가거든? 근데 철수가 B 구간을 지나면서 영희가 0.6시보다 더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영희가 보기에도 철수가 A 구간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돼서 나타났다면 반대로 철수가 보기에도 지가 A 구간을 지나면서 영희를 보기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돼서 나타날 거야.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길이는 더 수축되고. 그런데 문제는 디귿은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빠르게 간다? 아니지. A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야 하는데 따라서 더 느리게 간다라고 고쳐야겠다. 그래서 디귿은 틀. 기억해라. 서로 상대적인 거고 철수가 A 구간을 지날 때 영희와의 속도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므로 철수가 A 구간을 지나면서 영희가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므로 특수상대성의 이론이 훨씬 더 극대화돼서 시간은 더 느리다라고 할 거야. 근데 빠르게 간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1번만 정답. 자, 뒷장 넘어가 볼게. 2015년 4월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민수. 와, 이번에 사람 3명이나 나왔어. 철수, 영희, 민수. 정지에 있는 민수에 대해 철수와 영희가 탄 우주선이 행성 P를 지나 행성 Q를 향해, 와, 행성도 나왔어. 행성은 움직이지는 않는 애지. 행성, 여기 뭐 어느 한 지점이야. 뭐 집, 학교, 뭐 이런 지점이야. 이곳을 향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서로 나란하게 직선운동하고 있대. 근데 철수는 0.8c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나왔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영희가 속도가 안 나왔네. 영희의 속도를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 읽어볼게. 철수는 영희보다 먼저 P를 지나간 뒤 영희와 동시에 Q를 지난다. 아, 마지막 파이널선은 동시에 통과한대. 근데 P는 누가 먼저 지나? 철수가 먼저 지난대. 그러면 영희가 처음에는 뒤쳐져 있다가 철수보다 뒤쳐져 있다가 나중에는 파이널선에는 동시에 도달했으니 영희의 속도가 빠른 거니 철수의 속도가 빠른 거니? 옳지. 영희의 속도가 빠른 거지. 영희의 속도가. 철수보다 더 뒤에 뒤쳐져 있다가 결국 철수와 똑같이 행성 Q 지점을 지났잖아. 따라서 영희의 속도는 몇인지 몰라도 철수의 속도보단 빠른 거지. 0.8c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놓자. 그렇다면 민수가 철수를 봐도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영희를 봐도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시간 팽창이 더 잘 일어날까? 옳지. 속력이 더 빨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되는 영희를 보고 더 시간 팽창이 잘 일어나겠지. 또 혹시 영희와 철수의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길이 수축이 누가 더 잘 일어날까? 민수가 보기에 당연히 영희가 탄 우주선이 길이 수축이 더 잘 일어나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극대화되려면 속도가 빨라야 된다. 기억해라. 기억. 민수가 관측할 때 영희의 속력은 0.8보다 작냐? 0.8보다 빠르겠지. 기억틀. 니은. 철수가 관측할 때 민수의 시간은 지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철수가 관측할 때 민수의 시간, 민수가 반대 방향으로 0.8c로 간다고 생각하겠지? 정지 관찰자인 철수는 웅농 상대방인 민수를 보면 상대방의 시간, 민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맞는 말이네. 뭐 자신의 시간보다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 뭐 갑자기 누구보다 느리게 가겠어. 당연히 지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지. 정지 관찰자인 철수가 운동 상대방인 민수를 보면 민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 문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문장이다. 니은 정답. 디귿. PQ 사이의 거리는 철수가 측정할 때랑 영희가 측정할 때랑 누가 더 작니? 물어봤다. 자, PQ라는 지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뭐 얘 고유 길이가 안 나왔는데 얘 고유 길이, 지가 지 길이를 잰 거, 가만히 앉는 민수가 잰 게 고유 길이겠네. 뭐 10m라고 해보자. 그러면 민수가 잰 게 고유 길이 10m라면 철수가 이 길이를 잰 거랑 영희가 이 길이를 잰 거는 10m가 아닐걸? 10m보다 어떻게 보일까? 옳지. 짧아 보이겠지.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철수가 관측한 길이가 짧아 보일까? 영희가 관측한 길이가 더 짧아 보일까? 영희가 관측한 길이가 더 짧아 보이지. 왜? 영희가 훨씬 더 빨리 가니까 길이 수축도 잘 일어나거든. 따라서 철수가 측정할 때가 작다.
미안. 철수가 측정할 때가 작다? 틀렸네. 영희가 측정할 때가 더 짧다, 작다, 거리가 작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디귿틀. 답은 1번만 정답. 괜찮니? 자, 그 다음 빨리 가볼게. 2015년 11월. 그림은 정지에 있는 관찰자 A. 자, 이번 단원도 그렇고 연력학 단원도 그렇고 뉴턴역학 쪽이랑은 다르게 구구절절 너무 문장이 길어. 하지만 이 문장을 대충 훑으면 안 돼. 문제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서 있고 누가 관측하고 뭐 양성자가 뭐고 PQ 지점은 어디이고 이런 게 다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야 한다. 귀찮아도. 그림은 정지에 있는 관찰자 A. 여기 정지하고 여기 서 있네. 근데 얘에 대해서 양성자가 우주선이 아니라 양성자라는 애네.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해. P와 Q는 점이야. 점. 어느 한 지점이지. 근데 우주선이 지나는 게 아니라 양성자가 지나. 그때 A라는 사람이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지가 지 길이를 쟀다. 지가 지 길이 쟀더니 L이래. 그래, 이게 고유 길이겠지? A라는 애가 지가 지 길이를 쟀더니 L이래. 그때 양성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그냥 양성자만 보내거나 우주선만 보내지 꼭 똑같은 속도로 B를 보냈네. 관찰자 B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다. B라는 애가 지가 P부터 Q까지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나 봐.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손목시계가 없다 그랬지? 그렇다면 B라는 애는 어떻게 시간을 측정한 걸까? 지가 P부터 Q까지 지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한 걸까? 그치? 안에 있는 B시계로 왕복 했더니 P에서 Q까지 도달했다고 쳐보자. 왕복. 이렇게 한번 왕복하면 도달했다고 해볼게. 우리 한번 왕복하면 얘 몇 초라고 했지? 옳지. 2초라고 우리가 했었지? 그래, 안에 있는 애는 왕복해서 2초가 되면은 지가 P부터 Q까지 지난다고 해보자. 그걸 근데 2초라고 안 하고 문제에선 T라고 했을 뿐이야.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 L이랑 0.9ct랑 누가 더 기니? 라고 했네. 0.9ct?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한 게 바로 0.9ct거든? 자, 0.9c가 뭐니? 속력이야. 바로 B의 속력. T는 뭐야? B가 지 안에서 잰 시간이야. B라는 애한테 야, 너 P라는 지점이랑 Q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그러면은 G 속력에 G 시간 곱할 거야. G 속력 0.9c에다가 G 시간 몇 초 걸렸다고? 똑딱 2초? 그래, 이 문제에서 T 걸렸다고 했거든. 0.9c 곱하기 T. 이건 뭐냐? 움직이고 있는 B가 잰 길이야. B가 잰 거리. B가 잰 P와 Q 사이의 길이야. 거리. 그런데 L은 뭐였어? A가 측정한 거리가 L이야. 기억은 뭘 물어보고 있니? P라는 지점과 Q라는 지점의 이 거리를 밖에 있는 A가 측정할 때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0.9c로 움직이고 있는 B가 측정할 때 서로 당연히 다르게 측정하겠지. 상대성 이론. 자, 누가 잰 길이가 더 길까? 밖에서 잰 고유 길이가 더 길지. A는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B는 이 길이를 0.9c에다가 T라고 하는데 누가 더 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A가 잰 고유 길이가 길지. B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보면은 이 길이가 짧아 보인다고 했었지. 따라서 기억은 길이 수축에 관해서 말하는 거네. 0.9ct라는 이 식이 조금 생소하지만 잘 보면은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B라는 애가 움직이면서 P 지점과 Q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G 속력에 G가 잰 시간을 곱한 거지. 기억 정답. 니은 A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양성자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양성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주선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우주선이나 양성자나 지금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해도 되지만 우주선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은 없다.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왕복해서 2초, 즉 문제에서 T라고 했어. 그런데 밖에 있는 A가 측정해도 이게 똑같이 2초로 보일까? 아니지. 왕복해서 2초가 아니라 8초로 보였었지. 그런데 밖에 있는 A가 측정하면은
이 우주선 양성자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초보다 작니라고 했다? 뭔 소리야? 8초로 측정하는데 당연히 2초보다 큰 값이어야지. 값 자체가 커야지. 8초 이런 식으로 2초보다 큰 값이어야지. 그래서 니은은 틀. 디귿.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정지에너지,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 정지에너지라는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아니 우리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뭐냐면 E는 mc제곱이라는 걸 배웠잖아.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4번째에서 질량 증가 배운 적이 있어. 이 질량 자리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질량은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질량을 넣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져. 그때 얘가 질량이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질량을 넣으면 그때 구한 값이 정지에너지다 라고 했어. 우리 1단원에서 보통 2kg 이렇게 했었지. 물론 이 2kg짜리가 빠르게 움직이면 200kg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지한 상태, 거의 정지한 상태의 질량,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질량을 넣어서 계산한 바로 그것이 정지 에너지야. 즉, 디귿을 해석해보자면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렇다면 양성자가 정지에 있을 때의 질량을 넣어라 라는 거야. 얘들아, 양성자 질량 외우고 있니 너네? 아니, 난 안 외우고 있어. 몰라. 하지만 C는 알아. 3 곱하기 10의 8승이고 이것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는 정지 에너지가 양성자의 정지 상태인 그 양성자가 정지 상태일 때의 질량을 넣은 그 값을 계산했더니 이게 0이 나오니? 라고 물어봤다? 그렇단 얘기는 양성자가 정지에 있을 때 질량이 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C는 절대 0일 리 없잖아. C는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외우고 있잖아. 즉, 정지 에너지가 0이니? 에너지가 0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건 양성자의 질량이 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양성자가 질량이 0인 건 이 세상에 빛밖에 없어. 빛은 질량이 0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질량을 갖고 있고 질량이 0인 건 절대 없거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2에서 양성자의 질량도 배우긴 배울 거야. 엄청나게 가볍긴 해. 하지만 0kg은 아니야. 0. 몇몇 1kg이라도 된다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정지 상태의 양성자의 질량을 넣어서 계산한 정지 에너지는 당연히 0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그 에너지가 답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인 거지. 그래서 답은 1번만 정답입니다. 25번 여기까지.